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성남으로 이사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좀 판교에 사시는 관계로 근처로 이사했고요. 또 제가 아기를 최근에 낳았잖아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제작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덜 해서 제 얼굴을 들이밀기에는 곤란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얼굴을 물론 못생겼지만 그래도 얼굴을 내밀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러지 못하고요. 오늘 할 일은 오늘 유튜브는 제가 원래 신고가 신저가를 좀 많이 봤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도움 받은 이유는 어떤 종목은 신저가에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종목을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은 최근에 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은 쪽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주는 반면 어떤 종목은 투자자들을 안 좋게 몰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뭐 재무 상황일 수도 있고 재무 상황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어떤 이유, 뭐 최근에 SM이 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왜 투자에 큰 수익을 주고 어떤 종목은 투자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주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이제 크게 말해서 상황을 아는 것과 또 별개로 주가 상황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 연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신고가 신저가를 보면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신저가 전부는 못 보겠지만 최근에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저가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먼저 간만에 또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찍으니까 좀 신경 써서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먼저 보실 게 신저가 신고가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0161 화면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최근에는 많이 안 보지만 한 7년 정도를 계속 본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변화는 주가 변화가 있을 거고 기업 실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 변화는 재무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상대 변화, 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율이라는 게 원래 퍼센트로 이 회사와 어떻게 좋은 쪽으로 흐르는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주가 상황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 차트를 많이 보는데 1차트는 거의 안 봅니다. 1차트는 어차피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나오면 한 5년치 주가 기업 가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년치 한 주가 5년 한 6개월 되는데 5년 남짓한 주가 상황을 나오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는 작업하고요. 또 여기하고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좋아진 건 많지만 이게 주가 이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실적 무관하게 보면 얘가 나와봤자 ROE 15 정도 나오는 건데 주가가 지금 뭐 PBR 4.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올라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기본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무비를 보고 이 회사 상황 그 보고 또 때때로는 이 재무상 무관하게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 올라간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게 나중에 매매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경제 해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등한시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찍기 때문에 경제 해자 이야기도
각 종목마다 언급할 거예요. 오늘은 신고가 신저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우선 신저가 종목을 보시면 AJ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PBR 0.6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저희 기수인가 실전 투자 학교 기수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결국 어떤 종목이 투자에 큰 수익을 준 종목이냐, 그런 거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순자금 비율 이런 거,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이 기업은 8,588억이 매년 부족한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충당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8,500이라면 8,500억이 1년 동안 여유현금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8,500억이 여유현금이라 조달해야 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이런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오락나락해요. 제도 이제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자 비용도 이렇게 크잖아요. 돈을 벌 때 이자 비용이 엄청 나가는 거죠. 물론 부채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비율도 엄청 높고요. 그럼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냐? 단기적으로 오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이 2020년대 주가 상황이 보면 PBR이 거의 0.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가치 증가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걸 알게 되죠. 또 이때 시총 보시면 거의 900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보시면 거의 8천억이에요. PSR로 따지면 0.2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시총 대비 매출이 한 10배가 넘게 나는 기업이구나. 이런 기업 같은 보통 수익이 보통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런 게 안 좋아요. 근데 만약 매출 증가라든지 그러면 갑자기 영업이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 200억 때는 2020년대 800억 대니까 400억 영업이 나오면 이 가격에 이 시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워낙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너무 싸서 올라갔지만 결국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큰 실력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이 좀 주가를 밀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강 말한 건데 한 종목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유용한 작업이랄까 어떤 일정한 툴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감안하시고 또 주식사 대가들의 책에 쓰인 그 내용도 감안하시고 이러면 어떤 상황 있는 종목을 사는 게 현명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테면 애초에 이제 뭐 이 종목이 뭐 부채비율 엄청 높잖아요. 지금 200% 넘고 영업이익도 워낙 낮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이때 PBR 보시면 0.4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몇 년 동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PBR 1.0이면 거의 최고가예요.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종목 보면 대부분 영업이익이 낮든지 부채율 높든지 이자 비용이 크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때 사서 이거 먹으면 되겠지만 그런 투자보다는 이런 종목보다는 잘 버는 게 결과적 팍팍 증가하는 종목을 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요. 또 한 종목 볼까요? 보면 CJ 제일 대하는 통운이잖아요. 이 종목 보면 몇 년 동안 크게 변화 없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크게 하락한 적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보시면 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 있잖아요. 이상하다. 회사가 큰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떨어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영업이익이 2천원, 3천원 나오는데 지금 이자 비용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부채비율 높고 이 종목 보시면 안 봐도 뭐 뻔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낮은 회사는 거의 다 재평가를 못 받아요. 거의 박리담의 기업이거든요. 뭐 현대기아차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업은 이렇게 높게 평가를 못 하죠. 보시면 PBR이 0.5에서 한 1.2 이 정도가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거죠. 박리담의 기업이기도 하거냐, ROE도 낮거냐, 기업가치 증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업가치 증가도 많이 없고 박리담회하고 이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업은 제대로 평가 못 받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런 기업, 이게 저희 이렇게 지옥을 다 가는 기업을 될 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신저가 보는 목적이니까, 아, 기업가 증가 거의 없잖아요. 기업가 증가는 최소한 ROE가 높아야 되는데, 아, 이런 기업이 뭐 회사 크게 표현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거의 보면 거의 이게 10년 신저가예요, 지금. 10년 신저가인데도 땡기지 않는 이유가 이게 사도 기업가치 증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그냥 싸니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10타 종목 이야기도 예전에 했는데 유튜브에 찍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기업가치 증가 워낙 빨라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기업가치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는 싼 종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이 이제 ROE가 워낙 낮은 종목은 갖고 있어도 기업가치 증가 안 하니까 장이 나빠지면 정말 폭락하고 장이 좀 회복되면 조금 주가 올라가긴 하죠. 근데 많이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제가 모든 종목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G 제약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엄청나게 매매했던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 지금도 주가 수준 PBR 1점대예요. 근데 지금 8,000원짜리가 거의 2,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4분의 1 토막 났죠. 근데 이거 보면 하루에 거의 안 나오죠. 기업가 증가는 없었어요. 그냥 비싸게 평가받고 지금도 비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기업가 증가 거의 없는 종목인데 비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시면 또 딜 같은 거 지금 뭐 거의 몇 년 신저가 가격이죠. 특히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보세요. 여기 이제 지주회사 있잖아요. 이런 지주회사는 거의 제대로 평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자본금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지주회사고 자회사고 이제 나눠질 때 지주회사가 그래서 지주회사 분할하기 전에 1,000억짜리 회사가 지주회사고 자회사고 나눠질 때 1,000억을 이제 공표가 나든지 일정에 나눈 다음에 합친 게 1,000억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상으로는 1,000억짜리 회사가 만약 800억, 200억이 되는데 800억, 1,600억 물론 이제 오버해서 말한 건데 그렇게 이제 과하게 평가받아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이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주회사는 거의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지주회사 보세요. 몇 년 전 PBR 보시면 가장 낮을 때는 0.2, 가장 높을 때는 1.3.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 안 맞는 거죠. 한 번에 크게 비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는 가급적 거의 매매 안 하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적자 회사는 보시면 다 지옥을 보내버리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 회사는 원래 안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뭐 차트 매매해서 이 집 사서 이거 먹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런 행위를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플러스일 때는 좋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그 감당을 못해요. 금액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애초에 안 버는 기업, 적자 기업을 안 건드는 게 물론 이제 차트 매매를 잘해서 자기 이걸 잘 빠져나올 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적자 기업 상관 안 하겠지만 뭐 그분들도 경험하게 되죠. 아, 쉽지 않구나. 물론 적은 금액에 손절을 하지만 큰 금액일 때 마이너스면 손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신저가 클릭하시면 적자 기업, 적자난 기업이 뭐 역사 신저가, 몇 년 신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딱 많이 보시면 적자 기업은 아예 안 건드는 게 낫구나 생각이 들고 보시면 이 종목도 보면 매출액이 1,000억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물론 영업인 항상 적자. 이런 게 뭐 시총이 7천억까지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엄청 비싸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적자기인데 물론 이제 이 ROE가 계속 마이너스 때문에 자본이 계속 쪄버려서 PBR이 높아진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애초에 이런 기업은 건들지 않은 거죠. 원래 보세요. 이것도 적자기이잖아요. 적자기면 거의 원래 오르는 내를 하지만 결국은 지옥을 다 보내요. 그래서 안 걷는 게 좋습니다. IHQ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 신저가 한 종목씩 클리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IHQ가 적자잖아요, 적자. 결국은 오르는 일 하지만 결국은 다 지옥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저가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 나도 지옥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도 항상 저평가 받으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적자 기업도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적자 기업이네, 그렇죠? 다 지옥을 보내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보시면 거래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적자 기업이네, 그렇죠? 뭐 신저가 종목 중에 적자 기업 엄청 많아요. 이 지금 뭐 이게 지금 2만 원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300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이 안 나오죠. 1조까지 갔네, 시총이. 그렇죠? 지금 700억인데 시총이 700억이에요. 예전에 1조까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려 있겠어요, 지금 이거, 그렇죠? 근데도 지금 여기 보면 개인 사네요. 왜 살까요? 적자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순차의 부채가 4,200억 부족한 건데 남는 게 아니라 딱 쭉 보시면 KS 세운도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게 보시면 보세요. PBR 밴드 보시면 1.0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왜 그럴까요? 보시면 ROE 높잖아요. 신기하죠? ROE 높은데 왜 PBR 이렇게 낮지? 그러면 이 기업 보시면 뭐 이게 딱 업종을 딱 보시면요. 그러구나. 이런 게 보면 보통 안 봐도 뭐 짐작하지만 보세요. 이 들어온 돈이 800억, 700억, 1000억, 750억이잖아요. 근데 자본 지출이 더 커요. 보시면 3,000억, 1,200억 보세요. 이게 들어오는 현금 800억, 700억, 1000억. 근데 지출이 400억, 1,700억 더 크죠. 그럼 어떻게 남는 게 없겠죠. 그럼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을 뻔하지만 이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플러스잖아요. 당연히 차입금 사채를 땡겨와야 되죠. 차입금 들잖아요. 그런 기업은 그냥 아무튼 회사가 엉망인데 이게 ROE가 진짜 제대로 된 ROE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대로 평가 안 받고 하지만 너무 싸면 어떤 종목도 올려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업이익률이 이게 허물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볼 때 먼저 회사 변화를 볼 수 있는 재무 비율을 보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제가 현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ROE 높더라도 이렇게 지출 많은 기업은 결국 안 남을 거잖아요.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건들면 안 되겠구나. 물론 어떤 분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 이런 말은 되지만 결국은 다 지역을 보내거든요. 지역을 보내버리고 여기 ROE 높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돈 안 쌓이잖아요. 그쵸? 그럼 보시면 부채 비율로 보시면 거의 뭐 예전에 6천원이 지금은 예전에 이제 부채 총계가 6천원인데 지금은 부채 총계가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자본은 2,500에서 4,700억. 자본 한 2,200 늘어났는데 부채 총계는 한 6천억 이상이 늘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오르락을 하죠. 적자 기업도. 그렇지만 결국은 보유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걷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이런 종목도 보면 매출 계속 증가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 지금 이 주가 수준 보면 이때 이제 매출 영업 증가했잖아요. 매출 영업 증가했죠. 여기 보시면 3분기 매출 영업이 증가가 ROE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격 지금 이때 보면 ROE가 4 나오고 근데 10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이때 보시면 PBR 볼까요? PBR 0.7. 그게 이게 지금 몇 년 신저가였어요. 이게 몇 년 신저가인데 실적이 좋아졌죠. 2020년도부터. 그래서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니까 주가가 올린 거죠. 이렇게 쭉쭉쭉. 이게 7만 원짜리가 거의 40만 원까지 엄청 올라갔죠. 이게 안 벌던 기업 이렇게 ROE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ROE 나오잖아요. 그럼 오히려 ROE 10에서 10이 되는 것보다 ROE 4에서 10으로 되면 주가 더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ROE 4일 때 적감 시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ROE 10 되면 당연히 그 시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리는데 실적 계속 잘 나오는데 이렇게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올린 사람 입장에서 계속 올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너무 올린 거죠. 너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8만 원 해도 83, 24. 300% 이상 올렸고 300%? 너무 많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학이 떨어진 거죠. 근데 최근에 누가 사 이런 경우 누가 살까요? 이제 과학이 올라온 종목이 떨어지면 누가 사요? 항상 보세요.
보세요. 항상 개인 사요. 보세요. 떨어지니까 개인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여기 최근에 보면 개인이 다 1187억을 1년 동안 매수했어요. 위인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그쵸? 이 주가 올림 행위는 기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 엄청 치고 외인도 매도 치고 개인만 쭉 산 거죠. 항상 그렇죠. 항상 곧 시점에서 떨어뜨리면 개인 산단 말이죠. 그래서 물려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만 과학이 올라온 종목이 떨어지면 결코 사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이렇게 과학이 올라온 종목은 떨어지면 외인 기관은 엄청 매도치기 때문에 그때 산수가 그냥 지옥을 가는 거죠.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적절 PBR 개념이 없이 과거 원론주문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티브 아우라 30이나 뭐 4분 1토막 그쵸 23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떨어지면 4분 1토막 나누면 그 당황이죠. 이게 만 10만 원 된다. 그럼 또 당황. 그쵸 거의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른 상황이죠. 이때보다는 회사가 좋아졌는데 지금은 주가가 예전 주가가 되면 다른 건데 지금 이제 이것도 아주 싼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종목도 뭐 재무상이 좋지는 않죠.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부채비 이게 보면 이렇게 부채비 높고 이런 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시총이 있고 예전보다 좋아진 재무 상황에서 적합한 시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순자익금 비율 이게 지금 여유연금이잖아요. 여유연금 얼마냐 이 이야기인데 여유연금이 아예 없거든요. 이 기업이. 그러면 이제 실제 좋아지니까 올라간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렇게 이게 순자익 부채가 플러스인 게 안 사거든요. 여유연금이 없는 거니까. 여유연금이 없다는 것은 뭐 이 회사가 안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크게 문제 생기는 거죠. 보면 이자도 지금 뭐 400억, 500억 이상 내는데 저는 어차피 최근에는 이제 여유가 없는 기업은 아예 안 사요, 그냥. 왜냐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저 LG 헬로비전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아르 보세요. 아르 가장 중요하잖아요. 법시 중요. 아르 이거 뭐 이게 39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거의 뭐 자본이 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너무 싸서 올라간 거지 실적이 베이스돼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 이제 급락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이게 연동된가를 보는 게 기본이고 또 일회성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 올라가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싸게 산 상황에서 이슈로 올라가면 홀딩 어느 정도 하는 게 현망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로비전 같은 거 보시면 업종을 보시면 유선방송 이런 관련 기업이잖아요. 이게 좀 안 좋아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증가 안 하죠. 매출 증가 안 하죠. 매출 증가 안 하죠. 근데 하루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수급으로 올라가고 당연히 떨어지죠. 올리는 사람이 좀 단위 매도 치고 싶죠.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0.5니까 이때 PBR 보시면 거의 뭐 PBR이 0.3 엄청 쌌던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간 이유는 돈 벌어서 올라간 게 지금 뭐 이때 보면 마이너스 3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 쌌으니까 올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인이나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가야죠. 그걸 예측하는 거죠. SOL도 이전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쵸?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보시면 이전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안 좋았던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특히 경기 변동형 기업이니까 안 좋죠. 그래서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주가 상황에서는 뭐 살 수 있죠. 근데 실제 좋아져. 그럼 일정 기간 홀딩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5, 6만 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1만 원. 겨우 100% 올라온 거예요. 그쵸? 특히 이제 SOL 같은 거 보시면 보세요. PBR 변동 보시면 1.0 아래 거의 없어요. 이게 좀 비싸게 그래도 항상 이 기업이 보시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몇 년 동안 2018, 19, 20년 동안 거의 수익성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싼 가격 거래됐던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 낮은 PBR이니까 올렸던 건데 올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 잘 나오니까 계속 올렸던 거죠. 근데 또 장도 안 좋고 계속 지속을 오르니까 매도 치는 거죠. 보시면 딱 보세요. 누가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면 누가 사죠? 보시면 개인 사잖아요. 다 항상 고점에서 떨어지면 개인 사요. 그걸 아니까 많이 물량 넘기죠. 아무튼 이런 쪽으로 보시면 SK도 보시면
어, 지수사잖아요. SK의 지수사임. 지수사는 뭐 어쩐다고요? 항상 고평가, 그거 아니 저평가 받으니까 보시면 최고 PBR 1.3, 최저 PBR 0.3. 그래서 기업가치 증가는 없고 잘 그거 막 회계가 좀 장난치고 그러니까 ROE 보세요. ROE 너무 낮죠.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 싸서 올라가니까 당이 떨어진 거예요. 장이 뭐 좋든 안 좋든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안 걷는 게 좋죠. 아, SP36. 아, SP36 유명한 종목이죠. 그쵸? 좀 안 좋잖아요. 그 평가가 안 좋고 회계도 많이 부정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 건드는 게 답인데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이게 부채 보세요. 부채 거의 뭐 200%. 예전에 부채 손괴 4천억인데 지금은 부채 손괴 9천억. 자본 총계는 3천인데 자본 거의 안 늘고 부채만 늘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뭐, 뭐, 이유야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잘못하면 엉망 만든 기업은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결국 누군가는 계속 비싼 돈으로 주고 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정당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뭐 영업률 보세요. 영업률 엄청나게 낮잖아요. 박리담이 기여하는 거죠. 매출액 2조 원 넘는데 영업이익 뭐 600억 겨우 나오니까 그래서 박리담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빼돌리고 그러죠. 이 오너가 보시면. 그래서 뭐 결국 이렇게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영업이 낮은 회사, ROE 낮은 회사 높더라도 뭐 일색일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어떤 기업이 결국 돈을 벌어주는가 투자자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여기 돈 들어온 거 또 나간 거 이때 이제 얼마나 나가나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900억인데 700억. 이 업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막 그 유용자산 증가를 했다는 건데 왜 증가했을까요? 보시면 뭘 증가했죠? 참 이 기업은 약간 구린내가 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재무처 많이 보는데 기업들 이 몸이 세색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 왜냐면 이 기업이 이렇게 그냥 나갈 건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지금 나가면 유인세 증가하면 증가하잖아요. 700억, 600억, 400억, 200억. 그러면 보세요. 이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증가를 안 해. 근데 감가상각을 했다는 건데 감가상각을 이게 그렇게 당할 업종인가? 아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갈 유용량 증가 계속 들어갈 업종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빵 만드는 회사인데 막 그러니까 이게 구린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업종 딱 봐도 계속 매출 영업 아니 이용자 증가를 증가시킬 업종이 아니에요. 근데 무용자 여기 보면 이제 자본 지출이 크잖아요. 적지 않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서 900억인데 들어온 게 나간 게 400억. 들어온 게 600억, 1000억인데 나간 게 600억. 들어온 게 900억인데 나간 게 700억. 근데 이 업종 자체가 IT 반도체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그쵸? 근데 실제로 증가했냐? 증가도 안 했어. 증가해야 되는데. 유용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뭐죠? 빼돌렸나?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현금자산 보세요. 현금자산 보세요. 지금 100억 거의 뭐 200억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재고자산은 뭐 그래 매출 증가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매출 채권이 2천억이에요. 현금자산 200억인데 재무장사가 정말 엉망이죠. 엉망이죠. 이게 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의도를 한 거죠. 현금이 의도를 한 거죠. 현금이 없어요. 이게 을겹이 아닌데 SPC 산업 을겹인가? 각기업이 아닌가? 하청을 주나? 아무튼 이게 거의 영업이 나는 거 보면 정말 박리대한 기업이 맞다. 근데 ROE가 좀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이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보세요. 매출이 거의 뭐 부채가 거의 4천억 증가했잖아요. 아니 5천억. 자본은 거의 뭐 500억 증가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린이라고 최근에 이제 걸렸잖아요. SPC 이 삼립 그 회장 오너가 하는 행위 안 좋은 행위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뭐 재무제표를 떠나서 뭐 워낙 소문도 안 좋고 안 걷는 게 좋죠. 안 걷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제 그때 좋았나 보죠. 뭐 붐이 일어났겠죠. 바로 그때 그러다 이제 쭉 흘러내리잖아요. 40만 원짜리 6만 원까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 재무제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뭐 신기술 필요한 업종당인데 그래서 딱 봐도 아닌 거죠. 딱 봐도 아닌 거죠. 이런 거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저희 동생 부부가 강원랜드에 있거든요. 뭐 직급은 말이 그렇지만 아무튼 좀 높겠죠. 나이가 좀 50대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매출이 뭐 증가해요. 보세요. 1,000억 다 나오다 지금 최근에 2,000억, 3,000억도 매출 계속 증가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뭐 흘러내렸어요. 엄청나게. 그쵸?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엄청 떨어지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상장후 신저가 보세요. 이게 지금 15,000 아래가 2000년대에 밑점 찍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가까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게 지금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매수한 건 아니다.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잘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개선 중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흘러내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상황 같은데 거의 이걸 뚫어버리면 한 10년 신저가 때리는 거잖아요. 10년 신저가 보시면 15,000원이 10몇 년 신저가 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강원랜드 기업이 원래 이제 현금 자산 보세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인데 많이 뜯어가죠. 다른 그 유사 관공 단체에서 영업이율 엄청 높죠. 이때 보시면 30% 이때 20% 넘고 근데 ROE 낮죠. ROE 자본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율 높더라도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본의 효율성 떨어지죠. 자, 2020년도, 2021년도는 적자나고 최근에 이제 흑자나기 시작했죠. 보시면 최근에 지금 현금으로 보시면 이때 안 좋고 지금 이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보면 자본 지출이라는 개념이 적죠. 자본 지출 보세요. 적죠. 뭐 테이블 갈고 이런 건데 아무튼 이 기업도 엄청 가격이 착해지네요. 제가 뭐 매수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회사 좋아지는데 주가 떨어진 거니까 나중에 주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상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거 보시면 매출이 이때 1조 4천억, 1조 5천억, 그다음 4천억까지 떨어졌다가 7천억, 지금 이제 회복 중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좀 좋아지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매수하게. 여러분도 골든 센츄리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 기업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 기업은 건드는 거 아니죠. 재무제표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다 2천억 가짜니까 지금 시총이 600억인데 현금 2천억이 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흘러내리는 게 건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 기업이면 뭐라고요? 건드는 거 아니다. 모르니까 이 개인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 전혀 안 하든지 중국 기업의 맛을 아직 호대 맛을 안 보는 분들. 아무튼 뭐 의미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게 가짜니까. 예전에 시총이 이게 뭐예요? 3조? 아무튼 뭐 가짜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광동제약이 뭐 이름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ROE가 10이 안 나요. 5. 이런 게 박리면 난다. 그냥 자본의 효율성 엄청 떨어지잖아요. ROE 5 이하 기업은 그냥 안 걷는 게 좋아요. 올라간 이유는 그냥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안 건드는 게 좋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 PBR 보세요. 1.0 뭐 전후에서 0.5 사이잖아요. 항상 주가가 안 올라가죠. 자본이 증가 안 하니까. 그래서 ROE 낮은 종목, 제 개인적으로 ROE 10 이하 종목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안 건드는 게. 물론 이제 막 상장 신저가 역사적인 신저가인데 자본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 그건 다른 상황인데 그러지 않은 이상 현금 자산이 시중보다 크다. 뭐 그런 상황 아닌 이상 안 건드는 게 왜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걸 바랄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건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정용품 PBR 3이네요. 이렇게 여기 비싸죠. 어떤 뭐 테마 때문에 올라갔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보시면 PBR이 뭐 13까지 갔으니까 뭐 이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PBR 3.1 떨어졌다 신작을 떼내고 살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ROE가 이때 뭐 나왔지만 이때는 가짜겠죠. 왜냐면 이때 자본이 워낙 적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ROE 안 나온 기업은 어떤다? 올라갈 수 있겠죠. 수급 때문에. 근데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안 걷는 게 좋고요. 제가 의미 있는 정보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내추럴, 유명하죠. 유명하죠. 유명한 기업이죠. 예전에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 적자 기업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적자 기업은 아예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재무적 공부하기 싫더라도 이게 적자 기업이다. 영업부터 적다. 안 건드는 거예요. 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면 그냥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것도 그러네. 이것도 적자 기업. 네오 이윤텍 적자 기업. 다 지옥을 가잖아요. 그렇죠? 7만 17,000원, 3,000원까지. 이게 지금 이 적자 기업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1조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적자인데 1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돈 버는 게 중요한데 돈을 잃지 않아야지 괴롭지 않은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게 하면 안 건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실적이 좋아져 버려서. 근데 이제 적자를 벗어나는데 너무 싸. 다 물려 있어. PBR 1.0 아래야. 그럼 다른 상황이죠. 한쪽에서 한정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을 지옥을 보내죠. 영업이 뭐 마이너스 120 뭐예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건데. 매출이 100억대. 그치, 매출 100억대예요. 이 기업은. 근데 영업이익은 항상 적자예요. 판관비 들어가니까. 근데 시총이 4천억이에요, 진짜. 약간 비쌀 때는 1조까지 가요. 적자 기업인데. 영업이 계속 5년 동안 적자인데 1조까지 시초 간다는 거죠. 왜? 테마성 타는 거죠. 테마성. 그래서 물론 뭐 차트 매매 하신 분들은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차트 매매는 하수 게임이죠. 왜냐면 기업을 안 보고 이 주가만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버핏도 20대 차트 매매를 했겠지만 그 이유를 안 할까지 알아했으니까 제가 책 보면 차트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 없으니까 차트만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적자기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대비 시총을 보셔야 돼요. 이 매출액은 순익이 아니잖아요. 이 매출액에서 판관비 다 빼고 세금 빼고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시총이 4천원. 말도 안 되는 주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매출액 보고 시총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그리고 노바렉스로 유명 기업이죠. 유명 기업인데 최근에 지금 거의 몇 년 신저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쵸? 이게 참 순식간이에요. 이게 보시면 ROE가 꽤 나와요, 이게. 근데 지금 다 지옥을 보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경쟁력이 좀 없는 기업은 진짜 쉽지 않고 이 기업도 보시면 이제 수치로 보면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ROE가 20 나오는데 지금 지금 거의 상장은 신작가를 때리고 있는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제대로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이 기업이 왜 떨어진가를 고민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흠을 찾는 거죠. 흠을. 들어온 돈이 100억, 200억, 190억인데 나가는 돈을 보세요. 나가는 돈. 이용자 생각, 자본주 지출이 이렇게 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돈이 남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 재발견 보면 돈이 현금으로 좋아요. 현금이 쌓이고 이래야지 좋은 기업인데 근데 왜 올라갔냐? 뭐 세력 장난쳤겠죠. 그래서 이 ROE는 장부상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재무 비율을 먼저 본 다음 이 ROE가 진정성 있는 건가 보려면 바로 현금으로.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 그럼 이 ROE가 의미 없다. 돈이 안 쌓이니까
뭐 올라간다고 뭐 이게 재무 상태는 엉망인데 주가 올라갈 때 떨어진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또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현금으로 안 좋은 기업은 안 긋는 게 좋아요. 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이면 1년 동안 개인이 271억이 물려 있어요. 다 물려 있죠. 근데 왜 물려 있는가 생각을 해야죠. 개인은 뭐 항상 이 고가에서 떨어지면 사니까 지금 다 물려 있고 저희 이제 수강생도 많이 있는데 수강생과 저와 수강생 아닌 유튜버 제 입을 듣는 분들은 항상 이 고가에 떨어지면 이 가격 가짜니까 이때 가격 대비 이때 시총이 이만큼 올라갈 가치 있는가 평가하세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 몇 년 동안 지금 돈이 더 나갔잖아요. 그럼 돈이 안 쌓이죠. 항상 하나도 안 쌓이는데 그냥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이 고가에 떨어진다고 살 게 아니죠. 이게 돈은 벌고 돈이 쌓이는데 불구하고 저거 떨어지면 사지. 이건 돈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 게 아니죠. 그냥 과하게 무조건 수급을 올린 거고 당연히 이분들은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보세요. 개인이 지금 다 사고 있잖아요. 물량 넘기고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보시면 돈이 지금 이때 지금 1,000억이지만 재작년만 해도 4천억. 꽤 크죠. 꽤 크죠. 보시면 PBR이 최저 PBR 1.4 비쌀 땐 3.0까지. 근데 현금은 엉망이다. 이 ROE는 뭐다? 장부상으로 그렇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답이 나와. 이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입금에서 플러스 차입금 되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단기 차입금 없다가 차입금 생기고 돈 장기 부채도 커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장기 차입금 이런 거 차입금 없는 게 비이동 부채가 없는 기업이 최고예요. 장기 부채가 없는 기업이 최고고 장기 차입금이 있고 이런 차입금 있는 기업은 정말 골 아픈 거예요. 원래 있더라도 좋은 기업 오너라면 이런 거 없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입금 뭐 사채 있는 기업 이런 안 좋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만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주가 올라가긴 하는데 왜 떨어지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는 거죠. 대용제약도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기업이 이제 이슈는 많이 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졌냐 보시면 최근에 진짜 수익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가만 올라간 거죠. 이슈 때문에. 그래서 가짜로 올라간 거예요. 가짜. 어떻게 보면 이게 PB 2.0이죠. 근데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걸 사가지고 먹겠다. 뭐라 할 건 아닌데 결국 버핏은 가장 중시적인 게 ROE잖아요. ROE 우선 안 나온다. 그럼 매수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근데 ROE 안 나와 주가 안 올라. 그건 다른 문제예요. ROE 안 나와도 어때 테마성 타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종목 보면 ROE가 다 높거든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실적 베이스 없이 올라오는 종목 있지만 그 진짜 거의 테마성이고 그냥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을 매매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실적은 안 쌓인다. 돈은 안 쌓인다. 그래서 건들지 않는 게 좋다. 한번 싸게 사면 계속 올라오는 종목 사면 좋잖아요. 그런 종목 보면 되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좀 그런데 보세요. 이런 뭐 롯데 관련 기업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붙여놓고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죠. 뭐 롯데렌탈도 롯데 기업은 원래 그 지배구조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롯데 관련 기업 봐볼까요? 롯데가 뭐가 있죠? 롯데 쇼핑 있잖아요. 보세요. 아래 보세요. 아래. 옛날에는 그래도 5 아래로 나오는데 지금 적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결국 다 지옥으로 보내요. 대한항공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적자 기업도. 그렇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니까 결국 되게 싼 다음에 쌀 때 사서
일정 시점 위에 주가 올라가는 종목을 상당히 제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지다 올라갔다. 저점을 넓히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적자 기업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특히 이제 부채 높은 기업, 마이너스 차익 많은 기업은 안 걷는 게 좋죠. 지금 메가스퀘어 최근에 신저가 때렸네요. 1년 신저가인 거죠. 이 신저가가 예전보다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10배 이상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너무 비싸게 올라간 거죠. 저는 장이 안 좋은 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영업이 보세요. 1200억이잖아요, 지금. 예전 이때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억 있어요, 700억.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1200억 나와요. 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 거죠. 결국 오락내락 하잖아요, 오락내락. 그냥 결국은 이 꼭지점 찍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과학이 올라가니까 과학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결국 실적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알아보세요, ROE. 이때 잠깐 안 나왔지만 ROE 20, 30 나왔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종목을 보는 거죠, 계속. 저 이제 미스터 블루. 이 종목도, 이건 권리락해서 지금 신자가 친 건데 이 종목 제가 잘 여러 번 말했던 언급했던 종목이잖아요. 이때 이제 400, 500억 시총 위치령을 폭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몇천억까지 날아가고 최근 실제 안 좋으니까 과학이 떨어졌다가 또 실제 다시 좋아지니까 또 과학이 또 올렸다는 그런 종목인데 미투원 이것도 다 지우기가 있네요. 왜 이렇게 망가졌죠? 지금 매출 영업 엄청나게 하락이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시총이 1100억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이 600억 있고 시총이 11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이다. 오,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순이익은 적네. 순이익은 100억 정도밖에 안 나네요. 그쵸? 순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니까 퍼가 10이면 1000억 정도 되니까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거네. 제대로. 근데 지금도 퍼 10이니까 ROE 10 정도 나온 정도 퍼 10이면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싸지면 이 종목 잠깐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이 지배기업 주주 지분과 비지배 주주 이렇게 나눠가는 기업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이거 돈 많은 분들이 되게 싫어요.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순이익도 나눠가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죠. 이거 혼자 다 먹는 기업이 주가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업활동 현금이 이 기업이 다 먹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 힘든 거죠. 이게 300억 뭐 나와더라도 이 기업이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평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산업HR. 저희 좋아하는 기업이죠. 좋아하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4분기 좀 안 좋았지만, 결국, 이게 산업HR 같은 거 보시면, 연단으로 따지면 매출액이, 보시면, 매출액이 15% 증가, 영업이익은 3% 증가, 순이익은 마이너스 8% 증가, 4분기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게 회사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물론 4분기 안 좋았어요. 그 영향을 받아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장도 안 좋으니까 과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거의 반토막 5만 원이 최고가라면 2만 5천 원 이하는 2분의 1 토막인데 지금 주가가 엄청 착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할 때 보시면 PBR 역사적 PBR 분도 보시면 1.7이 가장 싸요. 보시면 이때 1.7, 1.6이 있겠네요. 최근에 지금 1.7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건 2만 5천 원 아래부터 2만 원까지 사이에 매매를 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는데, 물론 제가 처음 말했던 가격은 이때예요. 3만 원 위에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니까 쭉쭉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종목이죠. 점점 더 가격이 착해질수록 대신 이제 위에서 단점이 그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는 거. 이렇게 이 돈이 이때 이 관계기업 지분 저 돈이 돈을 넣잖아요. 이거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불투명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뭐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착해지면 이 개인 지금 외인이 많이 물려 있잖아요. 많이 물려 있을수록 좋죠.
매도 상황 아닌데 지금 개인이 좀 최근에 지금 계속 매수 중인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저 PBR은 얼마다? 1.67. 지금 PBR이 한 1.7 좀 아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7이 2021년 연말 자본총액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1.7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총액이 증가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 1.6대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착해진 거죠. 2만 거 떨어진다. 아, 그럼 한 4년 신저가 상황이 되는 거죠. 자본은 더 쌓이는데 이때 이제 자본이 한 천억 300, 1200, 200인데 지금 1700인데 시총은 예전 시총 된다. 괜찮은 거죠. 이제 뭐 한 주 사가지고 뭐 잘하면 한 주 산 다음에 떨어지면 이주 사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평당을 낮춘 작업을 해서 예술을 하겠죠 아마도 잘하면 권유는 못 드리고요. 주식은 권유하면 안 되겠죠. 책을 못 지니까요. 한 종목씩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상황의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겠다. 어떤 종목 사는 게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 신세푸드 이렇게 지옥을 보내버려. 신세푸드 같은 경우 이게 연세대 뭐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음식 팔잖아요. 근데 신세푸드에서 거기 입점해서 보통 팔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 영업률 보세요. 몇 프로죠? 1%, 2%. 이런 기업은 사면 안 돼요, 돼요? 사면 안 돼요. 그냥 박리담의 기업이잖아요. 아무나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인 거죠. 쉽게 말해서. 매출이 1조인데 영업이 200억 나오니까 거의 뭐 1%, 2%? 그래서 이런 기업은 보세요. 월 차트 볼까요? 결국 지금이 거의 십몇 년 신작가잖아요. 이런 기업,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 많은 기업은 대부분 영업이 낮고 R은 낮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보면 어떤 기업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런 기업의 재무 상황은 어떠냐? 영업을 낮고 R은 낮다. 매출 증가 안 하고 많이 차익도 아니고 여연금이 없고 그렇죠? 부채는 없고 그래서 이런 기업을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쌍방울 기업도 지금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말 하죠. 쌍방울은 보시면 이런 거 그렇죠? 잠깐만 이게 지금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관계기업 지분이 이거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제가. 관계기업 지분 투자자산은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니까 돈 많은 사람 입장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적자 기업은 어떻게 된다?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희젠도 보시면 엄청 유명했던 종목이잖아요. 실제 엄청 좋아지고 이런데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퍽 보세요. 막 50% 주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물론 이거 한 8조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거의 20배 올라갔다가 지금은 16만 원짜리 2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엄청 무섭죠. 매출 하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급등은 주가도 이렇게 오르지만 매출 그 이후에 매출 하락은 어떻게 된다? 다 지옥을 구경시켜 드리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기관이 엄청 사네요. 기관이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출 급락의 경우 함부로 건너면 안 돼요. 몇 분일 통 나요. 진짜로 흔하고요. 근데 이 경우부터 이제 지금 현금이 지금 4천원이니까. 근데 현금보다 시총이 적은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지금 현금 기껏 해봐야 4천원인데 지금 시총이 1조 2천원이 사면 되겠어요? 저는 안 사겠죠. 기관에서 살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에는 엄청 팔네요.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공매도 엄청 치긴 하네요. 이 종목 보시면 공매도가 보시면 공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매도 엄청 심하네요. 공매도 뭐 15%, 20%, 뭐 30% 이러니까 공매도 엄청 심하게 치면서 주가를 밀어보는군요. 공매도를 누가 칠까요? 외인이 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종목 매출 급락하면 건든다 안 건든다?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밑점을 잘 몰라요. 솔직히 문제는 단타 친다. 거의 리스크 엄청나게 안고 하는 거예요. 건드는 게 아닙니다. SD 바이오 이 종목 좀 다르죠. 이 종목 다른 종목 다른 게 왜냐면 보세요. 여연금이 2조예요. 그쵸? 여연금 2조인데 시총 2조 다르죠. 물론 이 여연금이 보면 IPO 자금인데 지금 IPO 자금 뭘로 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유상증자 나오고 IPO 자금이 들어온 거죠. 5천억. 그쵸? 현금이 아무튼 2천억 2조 있으니까 여유임금 2조 있으니까 뭐 다른 상황이죠. 다른 기업보다 예타 기업보다 이 종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보세요. 이 종목도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만 오히려 팔리고 있죠. 이 종목은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시총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못 사죠. 위드코리아 끝없이 추락하는 진단키트죠. 그쵸? 지금 조만간 그 마스크도 해제됐다고 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코로나 의미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 주가가 막 거의 뭐 곤두박 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업종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도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다. 전년 대비 4분기 영업이 전년 대비 92%가 급락한 155. 그렇죠. 매출 급락 종목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건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SA그룹. 이 종목은 실적이 4분기 때 보세요.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줄었죠.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어요. 매출은 12% 증가, 영업이익 30% 하락. 그럼 어떻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는 떨어지죠.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익 하락하면 주가 떨어져요. 근데 너무 가격이 착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매수기를 제공하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잘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다 지옥가 있지만 HTM도 말도 안 되는 종목이죠. 실제가 안 나오잖아요. 아르가 안 나오는데 주가 정말 올라오고 많이 순자리 그 15원까지. 이게 주식판이에요. 이게 주식판. 기껏 해봤자 매출이 1,400억 나오는 건데 1,500억 나오는 1,600억 나오는데 시총이 1조까지 거의 1조가 아니라 거의 2조까지 올렸잖아요. 2조까지 쉽게 말해서 매출액 대비 시총이 한 20배.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 주식시장에 벌어지는 거죠. 보세요. 누가 올린 것 몰라요. 보세요. 누가 올린지 잘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 올라온 거 이런 거 보면 약간 저도 흥분하거든요. 10배 올려봤잖아요. 근데 실적이 전혀 연동이 안 돼. 거의. 그쵸? 해봤자 매출액이 지금 900에서 1000 몇백밖에 된 게 아닌데 시총이 2주까지 간다. 뭐 세력이 장난친 거죠. 주가를 잡은 사람은 세력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종목을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랄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딱 보면 제넥신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올라간 거 올라가 이렇게 3만원짜리 13만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만원이잖아요. 10분 더 났죠. 그래서 이 회사 상황 이게 적자 기업을 이렇게 건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은 세력이 돈 힘으로 올리고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이런 작업을 항상 해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개인이 300억 물려 있네요. 보니까 다 물량을 넘겼겠죠. 이 뭐 진짜 외는 안 사요. 이런 종목을 가짜예요. 건물이 외국인이 사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넘기고 그러는 거죠. 매출액이 지금 보면 거의 100억대 뭐 작년에 300억 나왔지만 재작년에 작년에 100억대 나 기업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시청이 뭐 이게 거의 뭐 4조까지 가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죠. 아무튼 실제가 안 좋은 종목을 건드리지 마시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알죠. 실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 적자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저가를 한번 쭉 봤는데요. 너무 많네요 오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코롱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부채비를 보세요. 이거 이런 오너 부채 뭐 보세요. 1조 6천억짜리가 지금 부채가 6천억 늘어났네, 그렇죠? 자본은 한 3천억 늘어났는데 부채가 6천억 늘어났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래 높으면 뭐예요? 가짜일 확률이 높은데 장부상 금액이니까. 특히 이런 코어롱은 특히 보세요. 현금 흐름이 1천억, 3천억, 2천억인데 나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만만치 않고 관계 치부터해서 이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뭐 PBR 보세요. 여기서 PBR 보시면 1.2가 가장 최고 PBR, 날 때는 0.1까지 떨어져요. 왜? 이런 기업, 이 0.1, PBR 0.1까지 떨어지면 어떤 기업이냐? 이게 부채 기업 높고, 영업률 낮고, 이 ROE는 이제 약간 가짜일 확률이 되게 높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아무튼 부채비율 높은 거 아예 건들지 마시고 순자금비 이렇게 큰 기업 몇천억이 순자금 부채예요. 항상 이 돈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여유연금이 아니라 부족한 현금이에요. 1년에. 그래서 매달 돈을 빌렸다가 갖고 빌렸다가 갖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이자 비율이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안 건드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보기가 좀 힘든데 크래프톤도 보시면 예전에 엄청 핫했던 종목 아니야? 엄청 핫해요. 핫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8년짜리 지금 뭐 15만 원, 4분의 1 먹네. 4분의 1 막.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이 얼마는 게 안 건드는 거죠. 물론 저도 어기고 하지만 저한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상장 기업은 건들지 말자. 아무리 위대 보여도 깨우치는 거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고 힐렉스미스네 유명하죠. 예전에 김정환 씨가 많이 뭐 거래해가지고 투수익 냈대 이런 기업인데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다 지옥을 보내죠. 적자 기업 200억, 400억 적자 기업 어떻게 결국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 세력이 올리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 그게 직업이니까 잘 넘기죠. 개인한테 물량 넘겨버리고 빠져나와요. 그럼 뭐 개인만 남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적자금은 건들지 마시고 최소한 이 매출액 고사 매출이 얼마예요? 50억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그 매출액이. 근데 이 제시총은 4조 9천억 갔어요. 왜 갔겠어요? 장난친 거죠. 항상 매출액도 감안하시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를 경영하면 알죠. 매출이 안 나면 기업은 어떻게 돌아가나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최대주가 막 이렇게 지분 적은 사람 있잖아요. 유상자하고 이런 기업 건드는 거 아니에요. 다 세력이 장난치는 거니까. 현대백화점도 이렇게 떨어지네. 현대백화점 분당인 현대백화점 엄청 커요. 지하에 보시면. 근데 미국의 백화점은 어떡하냐? 문을 닫아요. 이게 백화점 제가 현대백화점 오너다 나쁘지 않아요. 평생 뭐 돈을 벌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주식투자는 좀 다른 게임이에요. 주식투자는 자본의 효율성을 되게 중시해요. 자본의 효율성이 뭐죠? R로 있잖아요. 5, 4 이러면 주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달리 주식투자는 자본의 효율성이 되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률도 중요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자본의 효율성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물론 영업률 제품을 경쟁력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R가 안 나온다. 그럼 뭐 지옥을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몇 년 신작가죠? 거의 뭐 십몇 년 신작까지 치고 있어요. 왜? R가 안 나오잖아요. 자본 효율성 안 좋고 이제도 깨내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딱 깨우침이 있는 거죠. 계속 R가 엄청 중요하구나. 엄청 중요하구나. 그걸 깨우치고 영업률도 중요하고 매출 증가에도 보세요. 이 종목 뭐 보시면 돈이 3천, 2천, 5천, 3천 나왔잖아요. 그때 지출 보세요. 4분 지출 2천, 5천, 2천. 그러니까 이 회사 기업이 현대백화점 멀쩡한 기업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화는 다른 게임이에요. 이 자본 주식 크잖아요. 돈이 안 쌓이잖아요. 그럼 싫어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예를 뭐 땅을 사고 그런 거 좋잖아요. 이마트도. 근데 주식화는 다른 게임이라니까. 주식화는 자본 효율성 엄청 중시여기고 돈을 그러니까 재투자해서 부동산 사는 거 그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먹히는 거 주식투자에서는 안 먹혀요. 이마트 잠깐 볼까요? 이마트가 최근에 주가 조금 오르락내락 했는데 보시면 자본 효율성 볼까요? 8천억, 1.3천억, 9천억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건 어떻게 되냐? 9천억, 5천억, 9천억 다 나갔어. 안 남겨. 근데 이 이마트 사장은 그런 거죠. 계속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어차피 재산 상승하는 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런 게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판관비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인건비가 2조, 관리비가 2조. 여기서 뭐 장난쳐도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죠. 기타. 그래서 이런 기업 자본시장 떨어지고 이렇게 막 무슨 티도 안 나, 잘 모르는 이런 기업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ROE 높더라도 R 높은 거 좋은데 바로 잡은 효율성 또 이것도 아무튼 ROE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가 자본 수익이 얼마 되니까 그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돈이 안 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은 주가가 안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효성 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효성 관련 기업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주가 떨어지죠. 왜냐면 실적이 일회성이니까 효성 기업은 그 직물 관련 기업이니까 갑자기 수익이 날 때 나는데 그게 이제 우선 명암률이 낮아요. 방리담의 기업이고 대부분. 아무튼 제가 지금 1시간 넘어왔네요. 1시간 넘어서 1시 이상은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드니까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맛백을 보여드린 건데 그 투자자한테 지옥을 경험하는 종목이 어떤 상황이 재무 상황이냐 이런 걸 보는 건 되게 의미 있어요. 그냥 아닌 게 먼저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방향으로 제가 또 유튜브를 찍을게요. 다음부터는 좀 더 유익하게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